자, 31페이지 그 사이값 정리 잠깐 해볼게. 그 사이값 정리가 자, 사이값 정리가 이렇습니다.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일 때 말이야. fx가 연속일 때 뭐 이런 거지. 사이값 정리 자체를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써보는 거고, 이런 느낌이지.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쓱 있다 치면 여기가 A고, 자 여기 y값이 fa겠지. 그럼 여기가 b고 fb인데 fa랑 fb 사이에, 그러니까 그 y는 k가 있는 거지. fx는 k라고 할까? k라는 y값이야. y값 k가 있는데 그때의 x값이 뭐 c라고 한다면, 자 이게 y는 fx니까 됐냐? 자 그러니까 fa랑 fb 사이에 k가 딱 있다라고 하면 c를 넣었을 때 y값이 k가 나오는 그런 점 C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 왜냐하면 FA랑 K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 K 값이 FA가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A보다는 C가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뭐가 C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C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래프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자 뭐 K가 이렇게 있으면 C 값이 여러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C1, C2, C3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지?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하필 이 K 역할을 하는 게 X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나오는 것보다는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게 X축이면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 C인 거 알지?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데,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 만약에 A 값이 음수고 A일 때 함수값이 음수고 B일 때 함수값이 양수면, 아무리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안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한 번은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자, 이 x과의 교점이 뭐다? 실근이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사이값 정리 문제는 요번 시험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와도 가능한 거지. A랑 B가 있는데 A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B일 때 함수값이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러면 fx가 연속이면 얘가 아무리 안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x축 한 번은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연속이니까 끊기지 않고 B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맞지? 당연히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데,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양 끝값에서 함수값 FA랑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을 통틀어서, 앞에 그림은 위에 그림은 FA가 음수, FB가 양수, 반대는 FA가 양수, FB가 음수. 그러니까 FA랑 FB의 부호가 다르지. 둘이 넣었을 때 0보다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둘이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 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아니, 함수값들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지려면 양 끝값에서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보자, 몇 번이 줄까. 일단 대표형 풀어볼까요?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기본 문제 하나 풀고요. 자 마이너스 1, 0, 1, 2, 3 뭐 이렇게 많아. 4.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죠. f 마이너스, 어이구 참. 자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나? 자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구해보면, 자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구해본다면, 좀 키우고 싶네. 자 f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구해본다면, 아이고 너무 키웠나? 어휴 이거 너무 큰데? 안되겠다. 자 줄여서 봅시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너무 크면 좀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2, 그 다음 마1 뿔 1 마1이지. 부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요 얘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대 값은 음수에 아무 때나 점 찍으세요. f0는
1이죠. 또 음수. 자, 맞지? F0는 음수지, 맞지? 그 다음에 F1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럼 2마 1마 1마 하니까, 맞지? 2마 1마 1마 1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나? 또 마이너스야? 야, 셋 다 음수네. 자,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니까 F2는요 8, 2,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마 1이지.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되는 거 보이냐? 자, 그래서 2일 때 양수가 되네. 그러면 그래프가 연속해서 이어지니까 쭉 있다 보면 당연히 여기서 한 개 값이 음수고 한 개가 음수니까 여기서 실근을 갖게 되지. 그래서 몇 번째 구간 1, 2에서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괜찮은 문제가 있나요? 예. 괜찮은 문제가 별로 없네. 이게 뭐지? 좀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다들 좋지 않네. 자, 명심해야 될 것은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제가 fx는 x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잖아. fx는 x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놈이 실근을 가지라고 하면 적어도 한 개 실근을 가지라면 사이값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는 한쪽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fx-x는 0 형태로 만들어서 우변이 0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얘는 어떤 fx가 아니잖아. 그래서 gx라고 두는 거지. 그리고 얘는 y는 0이니까 이게 x축이 되는 거지. gx랑 x축이 같을 때 교점이 실근이니까, 그럼 우리는 f를 구하는 게 아니고 gx의 값, 뭐 값이 나와 있으면 1일 때 값이 나와 있고 뭐 2일 때 값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값들을 g1, 뭐 g2, g3을 잡아봐서 값을 구하는 거지. 자, 좋은 문제가 없네. 좀 좋지 않습니다. 알파벳 문제가. 자, 그래서 일단 이거 186을 한번 더 풀어볼 건데, 자, 열린 구간 1,3에서 실근을 갖도록이라니까 닫힌 구간 1,3에서 연속인 fx가 있는 거지. fx가 연속이다 이런 말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열린 구간 1,3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지. 이 문제 괜찮은 문제 맞네. 미안, 이 문제가 괜찮은 문제였네. fx는 1이 1, 3에서 실근이지 fx는 0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실근을 가지려면 한쪽이 반드시 x축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사로 보시면 안 되고 1을 이쪽으로 넘긴 fx-1은 0 이렇게 써서 반드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x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내가 뭐라고 두자? gx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y는 0이니까 x축이지. 이렇게 반드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x축이 돼서 x축과 gx의 교점 같을 때가 실근인 거지. 맞지? 자, 그러면 x축을 먼저 그려놓고, 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1, 3에서라니까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사실은 양쪽 구간 양쪽 끝에 값만 보면 되는 거지. 맞지? 2는 필요가 없죠. 지금은 2일 때 값도 없는 데다가. 맞지? 그러면 이런 거지. 야, 얘가 실근 가지려면 1일 때 값이 함수값이 음수면 3일 때 값은 양수여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일 때 값이 양수면 3일 때 값이 음수여야 되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반드시 x축과 만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빨간색 점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대충 파란색 점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양끝 값의 함수값들 있잖아. 그러니까 g1과 g3의 함수값들의 부호가 다른 거지. 한 개 양이면 한 개 음수다. 그럼 둘이가 0보다 작으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g1이란 거는 f1-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3란 거는 f3-1이 될 거고. 자, 그거를 두 개 곱했더니 0보다 작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맞냐? 자, f1은요 k-1이고 f3은 k-6이 되겠지. 자,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k가 1, 6 그리고 2차 함수가 x보다 작으세요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해는 k가 1에서 6까지고 정수 개수 구하라니까 2, 3, 4, 5 해서 몇 개? 4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점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187로 한번 풀어드릴 건데, 187로 풀어드리면, 자, 속력이 95km인 순간이 K번 있었다. K의 최소값은 이라고 말했는데, 10시부터 12시 반까지인데,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10시, 그 다음에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12시 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요. 시 속력이 95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10시일 때 속력이 75였다고 칩시다. 여기 75라고 칠게. 87. 여기서는 Y값이 87이었대요. 그 다음은 11시에는 90이었지. 9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30분은 83이 됐을 거고 83.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2시에는 98 이렇게 됐네. 98이 됐고 12시 30분에는 55가 됐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속력이 95니까 95면 90과 98 사이 이쪽 대충 어딘가 있겠지. 이게 95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얘가요. 속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 맞지? 속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 자, 얘가 그러니까 90, 자, 이렇게 그냥 쭉 이어진다라고 대충 쓱쓱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맞지? 뭐 10시, 11시 30분에서 11시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때 또 떨어졌다가 이제 83에서 어디로 간다? 98로 확 느는 거지. 그지? 98에서 또 55로 확 줄어. 그러다 보면 95일 때가 몇 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적어도 두 번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적어도인 이유는 앞에서도 확 올라갈 수도 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합성함수가 연속이어라. 뭐 그냥 푸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니까, 자, 일단 gx는 항상 연속이죠. 다항이니까. 근데 fx가 1 기준으로 나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봐야겠다. 끊어서 보셔야겠지. 이게 좀 피곤한 문제네. 그림을 못 그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fx가요. 합성한 놈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라 라니까 fx, gx 그려놓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쪽에 189번이야. fx를 그려보시면, 자, 일단 1보다 클 때 1 기준으로 나뉘는가 봐. 자, 그러면 x가 1이 될 때가 있을 거고 1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는 것 같아요. 자, x 1보다 클 때는요. 여기 1 집어넣어 보니까 얼마야? 2지. 여기 1 집어넣어 보니까 3이지. 자, 그러니까 일단 1 이상일 때는 위에 거에 x를 1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2를 지나지 2. 자, 2를 지나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2를 지난다. 새까맣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등호 있으니까. 자, 2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어때? 음수지. 이렇게 그려지나봐. 됐지?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1 집어넣으니까 3을 지나죠. 근데 등호 없기 때문에 빵꾸빵 뚫어놓고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fx고, 자, gx는 굳이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 맞지? 왜냐하면 언제 불연속이다? gx는 2차니까 항상 연속. fx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우리가 합성한 놈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끊기는 부분 1에서만 관찰해보면 되지. 그럼 리미트 1에서 x가 1로 갈 때 1의 좌극한 값, 그러니까 gfx 값과 1의 자극한,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우극한 값 gfx, 그 다음에 함수값 gf1의 값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이게 같아지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제일 쉬운 함수값부터 보자. f1은 얼마예요? 2지. f1이 2지. 2니까 g2는 4뿔 2의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자극한이 있는데 1의 자극한부터 볼까요? 자,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값은 fx 값은 3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3보다 좀 작은 데서 가죠. 그러니까 g의 3의 좌극한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가 1이 오른쪽에 다가갈 때 fx 값은 2를 향해 나가는데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역시 다가가죠. 그러면 g의 2의 자극한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마저 계산을 해보면 2를 집어넣어 보니까 똑같이 4뿔 2a가 나오는 거 보이나? gx 2 집어넣어 보니까 2의 자극한이든 어쨌든 다항함수니까 자극한 우극한 의미 없죠. 맞지? 그냥 자극한 우극한 함수가 더 똑같으니까 g2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그렇잖아. 다항함수 이렇게 연속인 함수는 이 자극한 값이나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y값의 우표나
오른쪽에 다가갈 때 y값의 목표나 함수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극한값 구할 때 그냥 함수값 구하시면 되는 거지. 다항함수일 때는. 그래서 g2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4뿔 2a가 나올 거야. 자, g3이니까요. g3을 넣어보니까 9뿔 3a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자, 이놈이 다 같아야 된다니까 결국은 4뿔 2a가 9뿔 3a랑 같다. 9뿔 3a가 4뿔 2a랑 같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자, 상중 문제 한번 볼까요? 저 밑에 상중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풀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는 아하. 자, 이 표현 우리 본 적 있죠? fx랑 fx 플러스 5가 같다. 이거 수원에서 봤는데 자, 이거 주기함수죠. fx랑 fx 플러스 5가 같단 말은 주기가 얼마다?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5인데 그냥 주기가 5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상가함수가 아니면 주기가 5다라는 거니까 5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야. 5마다 반복되니까 당연히 F5의 값과 누가 같을 수밖에 없고 F0가 같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F10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F1의 값과 5마다 주기가 반복되면 5마다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거니까 F6의 값과 F11의 값 따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거기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자, 그래프가 나눠져 있으니까 대충 그려보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려보시면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쟤처럼 x가 3이고 그 다음에 x가 0도 있네. x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5가 이렇게 있네. 자, 근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3x-가 아니네. 2차가 들어가네. 미안. x 0이랑 x3 사이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들어간다. 자, 여기는 3x-6이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근데요, 얘가 항상 연속이라니까 일단 3에서 값이 같아야 되는 거 맞지? 3에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값이 같아야 되니까 자역한 우한 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 자, 3을 여기 넣었을 때 왼쪽에 넣었을 거랑 3을 3x-6에 넣었을 때랑 같아야 되니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얼마다? 3이다. 요게 가능한 거 맞니? 그럼 3a 플러스 b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자, 이런 거죠. F5의 값은요. 자,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네. 자, 0에는 등호가 있고, 그러면, 자, F0랑, 자, 보세요. F0랑 F5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F0랑 F5의 값이 같다. 왜냐하면 주기가 5라며. 그럼 F0는 얼마야? 여기에다가 F0는 이게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기를 만족한다니까 F0 값과 F5 값이 같다. 그럼 F0 값과 누가 같을 수밖에 없다. F0 값은 사실 0의 우극한 값과 똑같겠죠. 마치 이 함수에 연결돼 있으니까. 됐니? 자, 그래서 F0는 b가 될 것이고 F5는 15 빼기 6이니까 9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F5는 여기 요 함수에 넣을 거 아니야. 맞지? 될까? 자,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고 9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이어지니까 F0의 값과 F5의 값이 같은데 F0는 이거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랑 값이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x가 5일 때는 얘로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의 자극한 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다가 제로 넣었더니 b가 나오고 자, 3x-6 f5 구할 때는 3x-6에 넣어서 구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b가 9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9가 6이 되니까 3a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럼 a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F16의 값을 구하라고. 자, F16의 값은 F16은 자, 주기가 5니까 5씩 빼도 상관없다는 거지. F11이랑 똑같고 그럼 F6이랑 똑같고 그게 F1이랑 똑같지. 자, F1은 누구 쓴다? 얘 쓰는 거 아니냐? 요 함수. 그지? 0에서 3 사이 있을 때 쟤 쓴다니까. 자, 그러면 F1의 값이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자, 다 더하시면 되지. 1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답은 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됐니? 별 그게 없어요. 맞지? F0랑 F5 값이 같다. 어떻게 구했다고? 여기 붙어있는 놈이니까 0의 자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똑같겠지 뭐. 연속이라며. 그지? 닫힌 구간 0에서 5 사이에 연속이라고 했으니, 자, 극한값과 0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맞지? 마찬가지로 5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5일 때 자극한값과 5일 때 함수값 F5가 같다 해서 B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인데 요 놈은 뭐 비스무리한 얘기 같은데요. 시간이 되겠나? 좀 끊고 할까요? 안 끊고 해도 되나? 일단 요까지 한번 하고 끊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까지 하고 끊을게요. 192번인데요. 자, 일단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 자, 요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근의 최소 개수를 물었거든요. 실근의 최소 개수를 물었으니까 일단 앞에 거랑 똑같긴 한데, 잘 보세요. 일단 분모에 192번이야 마이너스 1넣으니까 0 됐지.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넣으면 0 된다. 즉 fx는 뭘 가진다? fx는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나 보니까 분모에 2 넣었더 0 됐다. 그럼 분자에도 2 넣으면 0 돼야지 수렴할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도 액마 2도 인수로 가진다. 근데 fx가 몇 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둔다? 뒤에 뭔가 식이 있어야 되는데 얘 몇 차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냥 gx라고 둘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야. 뭐라고? 액불일 액마 2는 반드시 가지고 뒤에 몇 차일지 모르니까 어떤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fx 나왔으니까 gx로 둘 수 있겠니? 이런 얘기라고. 요까지 오케이? 자,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 최소라고 했다면,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이라고 했다면 그냥 3차였을 건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gx라고 뒀고, 실근의 최소 개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자. 자, 그럼 이거를 연습 문제, 개념원리 연습 문제 레벨 2에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딱 대입하는 거지, 맞지? 대입하면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가에 대입했습니다. 액불일 약분되지, 맞지? 약분되고 난 뒤를 그냥 쓸까? 액불일 약분하고 남으면 액마 2 그다음에 gx가 얼마다? 이게 a다, 이렇게 됐지. 됐니? 그러면 자, 저 넣어보면 말이야, 마이를 집어넣어보면 마 3에 g 마 1이 h, 그래서 g-1이 마이너스 3분의 a다. 이렇게 한 개를 얻을 수 있네. 여기서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나에다가 fx를 이제 갖다 꼽는 거야. 나에다가 fx를 이렇게 싹 갖다 꼽으면 약분한 상태로 바로 적을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액마 2가 약분되면 액불 1에 gx가 얘가 b인데, 자, 그러면요 2를 집어넣으니까 3g2가 b죠. 그래서 g2가 뭐가 된다? 3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요 이제 닫힌 구간 마 1, 2, 4에서 가질 수 있는 실근의 최소 개수라고 했어. fx는 0이 겠으니까 fx가 얘인데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1, 2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또 0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만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g를 봐야 되는데, g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항이지. 이미 두 개에서 만났어. 앞에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럼 gx가 마이너스 1일 때가요 마이너스 3분의 a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a, b가 0보다 크다는 말은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둘이 부호가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인데 둘 중에 하나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라 치면 b는 양수겠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a는 1 넣었을 때, gx만 봤을 때 몇 차인지는 몰라. 근데 얘만 따로 봤을 때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음수지. 그리고 g2, 2일 때는 양수인 거지. 3분의 b니까, 맞지?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실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미 기존에 2개, 그리고 g에서 또 1개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자, 193번 또 좀 풀어드릴게요. 좀 특이하죠? 193번은 꼭 풀어줘야 되는 문제네. 자, 이게요, 주기함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기함수랑 헤매시면 안 돼요. 주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fx는 뭐 fx 플러스 2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fx 플러스 1은요. fx 플러스 3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주기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주기가 얼마고 2고 밑에 거도 주기가 2네. 자 주기함수랑 지금 얘는 대칭함수인데 요 밑에 이놈은요 대칭함수입니다.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x값끼리 더해서 사라지면 얘 보세요 4x 3x 더했더니 사라지지. 이런 거는 뭐다? 대칭함수인 거야. 얘 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 일단 주기함수는 x값끼리 더했을 때 안 사라져 x가. 그치? 근데 얘는 x값끼리 더했을 때 x가 사라져 버리지. 이게 대칭함수고 됐니? x값끼리 더했을 때 안 사라지는 놈 이게 주기함수다. 오케이 주기가 2인 함수. 차이가 2죠 맞지? 큰 거 작은 거 빼니까 차이가 2다. 주기가 2인 함수를 저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밑에 거는 조심해야 될 게 주기함수가 아니다. 확인 어떻게 한다고? 요 안에 있는 값들을 더했을 때 x값이 사라지면 그건 대칭함수인데 자 x값 2개 더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2개를 더한 다음에 2개 더하면 얼마죠? 8이지. 2개 더하는 건 의미가 없지 수학적으로. 근데 2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그건 뭐다? 중점이지. 그러니까 이놈은요 x는 4가 중점인 x가 4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 우리는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추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대략 만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 x는 4대칭이다. 언제라고? x값끼리 더했을 때 사라지면 나누기 2 해주면 4 나온 거 맞지? 그래서 둘의 대칭이 x는 4대칭이니까 x가 4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4 기준 대칭적으로 그리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대충 대칭적으로 그려진다 라는 걸 일단 아시고 그 값을 좀 추론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x가 4가 있단 말이야. x가 4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x 4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잡아야겠다. 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2, 1, 0까지 있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랜덤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 게 f0, f3이 0보다 작대. 이게 x축이라고 칩시다. 됐니? 자 일단은요 만약에 이 4일 때 값이 양수라고 한번 쳐볼게. 양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잡아보셔야 된다. 대충 4일 때가 양수면 5일 때 값은 음수가 되겠죠. 4일 때가 만약에 양수면 5일 때 값은 음수야. 자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그럼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어도 몇 개 실근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치면 자 이거는요 어때요? F0, F3의 부호가 다르지. 그지? F0, F3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 뿔, 얘마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얘마, 얘 뿔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를 뿔로 잡고 얘를 마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 하나 더 그려봐야겠다.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인지 물었으니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네. 아 왜냐하면요 좌우대칭이니까요. F3의 값은 쌤 이것도 해봤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맞불도 혹시 해봐야 되냐고 했는데 F0, F3이 맞불인 것도 해봐야 되냐고 했는데 4기준 대칭이니까 4기준 딱 접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F5의 값과 F3의 값이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F3의 값도 음수여야 되는 거지. 쌤 말 이해 가나? 아니 맞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봐봐 x가 4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5가 있어요. 5일 때 값이 만약에 음수였는데 3일 때 값이 양수면 이거는 4기준 접히는 게 아니라고. 4기준 탁 접었을 때 접혀야 된다고. 데칼코마니 알지? 4기준 탁 접었을 때 접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칸 떨어진 놈이 음수면 왼쪽으로 4에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놈도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를 마이너스 뒀으면 F3도 반드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고 대충 연결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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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좌우대칭이니까 이게 이렇게 또 퍼지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1개, 2개, 3개,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몇 개의 4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추론해서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끊을게요.